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맡은 이원식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를 맡은 정진미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영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감독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들 혹은 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보시고 느꼈던 어떤 소회, 소감 이런 것들을 서로 편안하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조금 질문을 제가 그냥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정말 뭐라고 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감동을 느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어떻게 이 소재를 조금 감독님과 이렇게 접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일 때문에 오사카에 가게 됐었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에 나왔던 이제 하루키라는 중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붉은색의 그 중학교 담벼락이 있었는데 담벼락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낡은 철제로 된. 근데 이제 일본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좀 의아했고 또 중학교 담벼락에 그게 있어서 뭐 미션 스쿨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너무 저한테는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중학교 자리가 이제 거대한 방적 공장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조선인 여공들이 일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PD님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좀 PD로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혹은 또 어떤 지원들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그 전에 계속 2015년도부터 다큐를 계속 하고 계셨고 그 와중에 그 담벼락에 있는 걸 봤을 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 또한 이제 같은 감정과 또 이게 뭐지? 라는 게 이제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게 그게 이제 그 여공들을 뒀던 담벼락에 이제 그 지지대였던 거죠. 이렇게 철점을 계속 이렇게 감아놓는, 이렇게 높게 쌓아놓느라고 세워놓은.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발 한 발 갔던 것 같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이나 관계된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역사, 그 담벼락 안에 있었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만났을 때 좀 우리가 만나기를 기다렸나? 라고 할 정도로 우연찮게 만났지만 되게 많은 시간을 이걸 위해서 가면서 많은 분들을 또 알게 되고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지지하는 과정이 있었긴 했죠. 계속 지지했지만 중간에 좀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로 완성돼서 이렇게 또 부산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트니까 또 되게 너무 좋네요. 그 마지막에 강하나 배우가 벽에 손을 대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감독님과 피디님의
대사였던 거네요. 저는 당연히 영화를 보면서 그 증언에 관한 책을 먼저 발견을 하고 이 책을 읽고 이 증언록을 읽으면서 이거를 다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상상을 당연히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담벼락을 만나고 그 담벼락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추적해가면서 오히려 책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증언록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증언록이 먼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담벼락과 그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료도 없었고 그게 이제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자료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고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뭐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이제 방적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또 이렇게 단편적인 이제 어떤 책자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사실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김찬정 작가라는 분이 이제 쓰신 이제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을 이제 또 이제 너무나 오래전 책이라서 일본에 가서 이제 어렵게 구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번역해서 또 읽고 스터디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담벼락과 그곳에 갇혀 지냈었던 이제 여공들의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알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누군가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료를 계속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조사하는 분이 또 계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영화에 나왔던 이제 히부치 요이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고 또 히부치 요이치라는 분을 통해서 실제 그분이 이제 주소까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사라진 방적공장의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를 찾아가서 옛날 지도랑 대조해가지고 또 알아놓으신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필드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확증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또 같이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증언들을 이제 또 확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뭔가 운이 좋았던 것들 도움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여러 번 이렇게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역사학자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는 어떤 연구 업적들이 사실은 상당한 기록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면 이제 강제징용에 관한 이제 역사와 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강제징용 이전의 어떤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그 디아스포라이지만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굴곡, 비참함, 민족적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관한 어떤 시각들을 훨씬 더 넓혀주는 어떤 좀 다큐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이나 피디님께 조금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요? 영화를 보신 소회도 괜찮고요. 또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편안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네, 저쪽에.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카파 출신이어가지고 또 카파 감독님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항상 어떤 일제감정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남자 감독님이 일제감정기의 어떤 여성 피해자들을 다룬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보기 전에도 막연히 느껴지는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뭔가 피해를 적시하고 또 피해를 전시할까, 아픔을 전시할까 이런 데에 대한 되게 PTSD 아닌 PTSD가 조금 있는데 약간 뭔가 카포의 트래킹 쇼트?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 봤을 때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조선인들이 되게 고통받고 멸시받았던 기억도 있지만 사실상 그 용기와 어떤 승리와 쟁취의 기억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를 피해자로만 남겨두지 않고 타자화시키지 않고 되게 뭔가 그 순간에도 되게 쓸 수 있는 용기를 다 쓴 어떤 한 사람으로 표현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셨을 때 어떤 걸 가장 조심한다면 주의하면서 작품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해석이 달라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인과 일본인 또 일본의 털을 잡고 살고 있는 또 제일 코리안, 제일 조선인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다라는 거를 저 역시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어가는 과정 안에서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역시도 이제 역사를 이제 조사하고 공부해 가면서 몇 년도에 이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몇만 명이 있었고 이런 통계적인 어떤 수치와 그리고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 관점에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이제 조선인 여공들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경우랑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민간의 역사였었고 그분들의 이제 삶의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렇게 규정하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은 사실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남아서 계속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이제 증손자도 이제 막 10명이 넘고 막 이런 다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1910년대부터 뭐 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여공으로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핍박과 차별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분들을 사실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제가 버릇없는 것 같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땅에서 살고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향을 고향처럼 사시는 분들이었고 너무나 많은 이제 자손들을 거느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을 받아왔지만 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배웠을 때 그냥 되게 잘 사셨구나. 우리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접근하기 시작하다가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당시에 남아있는 증언 기록들을 이제 읽어가면서는 당연히 이제 피해 역사가 있죠. 그 피해자로서 살아왔던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끈질긴 생명력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할머니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의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됐었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께 혹시 그 할머니들의 어떤 증언을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오사카 지역에서 이제 사시면서 뿌리를 내리시고 또 그런 차별을 받아오셨던 어떤 기억의 상흔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에 출연하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없었는지 어떤 과정 설득의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생각보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들 되게 적극적이셨고 실제로 강하나 배우님도 그러니까 여배우님들이 영화를 하고 할머니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본인들 그 할머니들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여배우 세 분이 서울에 GV 하느라 오셨는데 영화를 극장에서 본인이 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눈앞에 이제 나타났다 가셨다 얘기하시면서 많이 우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오사카에서 저희한테 영화를 찍으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먼저 시사회를 한 몇십 분만 초대해서 작은 공간에서 보여드렸을 때 본인 어머니가 여공이셨던 분이 오셔서 감독님 손을 잡으시면서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보시면 이제 본인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는 저렇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막 그렇게 그리지 않아준 거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막 손잡고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할머니도 보시고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왜 본인 엄마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그 분들한테는 실제로 찍히고 이곳에서 이제 살았던 분들한테는 그 본인들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삶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나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저희가 더 감사한데 감사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을 때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그렸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저한테는 관객분들의 얘기도 엄청 중요하고 또 그런 의견들도 더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영화를 보고 나서 본인들의 얘기, 엄마의 얘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을 거라고,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큐를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삶을 배우게 되고 그분들의 시대는 제 시대랑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인생들을 뚫어가는, 관통해내는 그 힘, 저한테도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되고 또 어머니들의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도 이분들이 되게 감사해 하시는구나. 영화를 보시고 출연했던 배우들도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게 이제 오니까 얘기하시면서 우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되게 적극적이셨고 영화를 만들고 나서의 보시고 나서도 그런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만들고 되게 감사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관객의 반응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당연히 이해가, 그러니까 추론이 돼요. 그거는 첫 번째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 않는 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삶에 굴복하는 여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여공의 모습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왔을 거고, 할머니의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본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유호한 어떤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1910년대의 이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게 오늘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너무나 앳된 강하나 배우가 복도에서 자기와 똑같은 조선의 여공을 만나고 그
그 조선의 여공과 항상 마주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면하게 하는 이 어떤 연출법이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젊은 강하나 배우와 그 다른 그 배우들이 낭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를 현재로 좀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 속에서 이게 나왔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준비하면서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100년 전에 여공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자손들이 실제로 계속 오사카라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일들은 계속 살아가고 계시고요. 뭐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의 일들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스를 틀면 전 세계 곳곳에서 100년 전에 이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객들이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제 현재와 연결시키는 장면들을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우체국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편함도 존재하고 사실 우체통을 찍는데도 이제 그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옛날 우체통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있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데 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긴 지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된 우체통을 찍긴 했지만 실제로 기시와다라는 오사카 지역에는 100년 넘는 우체통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또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벽에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대화하는 장면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낭독하는 장면들은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1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증언도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세 분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영화 속에 나온 공장의 배경은 이제 키시와다라는 공장과 그 주변이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수십 년 동안 이제 오사카 그 해안선을 따라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선의 이제 여성들이 거기서 일했는지는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남아있는 기록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낭독이라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조금 옮겨볼까요? 뭐 영화를 보신 소감도 괜찮습니다. 네. 영화는 잘 봤고요.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소개하길래 보고 싶다고 작정을 하고 집을 신청을 했는데 여하튼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일본 말로 설명하시는 분이 왠지 어색한 느낌이 받았는데 앞부분에 좀 약간 그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정 얘기를 하길래 그 중간에 그 뭔가 이렇게 어색한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어색했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은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제가 관심 가진 거는
이 노래 가사는 있는데 그 가사는 있는데 곡이 없어서 별도로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들었던 뭐 과정이라든지 버전이 좀 되게 느리고 천천히 가는 그런 곡이라면 왠지 이분들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곡도 그런 버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곡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가사를 이제 여군들이 실제로 불렀던 가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녹음되어 있는 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공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이제 음악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과 일본에서 이제 불렀을 것 같은 유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영화에 이제 몇 개의 음악들은 이제 그 멜로디를 사용했고 여공의 노래 역시도 이제 그 감성을 가지고 이제 음악 감독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사실은 여공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영화에 넣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그 멜로디가 어디에 녹음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 조선인 여공들은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역시 이제 오키나와에서 온 여공들도 이제 일본 그 공장 안에서는 이제 일본인들보다는 이제 더 하대를 받는 노동자였었거든요. 조선인들보다는 이제 좀 대우를 받았지만, 근데 이제 오키나와 여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불렀던 노동요도 남아있고 악보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계기로 멜로디가 어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뒷분부터 하고 앞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보았고요.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나서 두 개의 그 같은 시간대에 상영하는 것 중에서 조선인 여공의 노래를 잘 선택해서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예전에 그 할머니들 위안부가 그 앞입니까 뒷입니까 시기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것을 그 공장에 일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겹쳐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 나이대가 1934년도부터면 89세거든요. 근데 99세로 나오고 한 2개 정도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년부터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이제 자막에 표시한 거였었고요. 네, 실제로는 99세시고 34년부터 이제 해방 때까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네, 20년대에 네, 출생하셨던 25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대 초반부터 34년부터 네,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강제 연행과 또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1910년대 이제 강제로 이제 병탄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예들은 사실은 1910년대부터 방적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1950년, 60년대까지 이제 일본에서는 방적 산업이 6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일제 강점기에 아무튼 그 오랜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여공들이 계속 돈을 벌러 갔지만 그 가운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또 이제 여공으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이 폐쇄되고 공장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장으로 바뀌거나 방적 공장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위안소로 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영화를 이제 촬영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사카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나라라는 이제 도시에 갔었는데 그곳에도 실제로 방적 공장 근처에 이제 여공들이 살았던 기숙사도 있는데 그 근처에 사실 이제 뭐라 그러죠? 네, 유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고요. 그곳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유각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유각으로 온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본인 여공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유각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기록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일본 분 얘기로는 조선 여공들은 아마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다, 더 실제로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했던 뭐 가해다, 피해다, 식민지다, 뭐 피지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려고 했던 그 여공들의 삶을 잘 보여주셔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이 영화 전 오늘 처음 보는 거여 가지고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일본인 그 제야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쟁의가 일어났을 때 이 조선인 여공들이 심지어 일본인 여공을 위해서도 싸우기도 하고 그들도 합류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또 다층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저한테는 약간 불편하게 온 내용이 뭐냐면 그 성해단인가 그 조선인인데 이제 그 일본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식민지에서 온 조선인 동족인 같은 민족인 여공들을 이렇게 뭐 이용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 가해자들보다 더 잔혹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고 편지조차도 대충 이제 절박하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대충 줄여서 바빠서 아니면 너무 편지가 많아서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중간 가해자의 이 남성 조직, 그 조선인 남성 조직들이 이렇게 단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조금 그 불편하게 그 상황에서도 또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더 잔혹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단색으로 그려져 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뒤에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해회와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알게 된 사실들과 그
연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다큐멘터리 안에 담았고요. 사실 상해회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일 단체이고요. 친일 단체로 활동했던 단체였고, 이 단체는 일본 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일 단체입니다.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해회 안에서는 뭐 다양한 남성들이 그 활동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당기에는 영화가 이제 또 다른 면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제 영화의 주제랑은 좀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선적으로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들은 사실 그들이 친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본 기업과 일본 경찰들의 지지와 또 그들이 그것들을 이제 계약 과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공들의 이야기는 침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들을 단지 이제 노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상해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이제 의원도 하고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현재 이제 숨어 살고 계시지만 잘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더불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역사를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지는 누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또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내면의 갈등이 너무 심하셨겠죠. 당연히 같은 민족을 그렇게 하는 데까지. 근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또 살아내는, 그러니까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누군가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어떤 저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담는다기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담고자 했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 안에는 내면의 갈등과 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영화와 영화의 제목이 그 영화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영화 제목 보고 갔다가 뭐야 내가 보려고 했던 영화가 이게 아닌데 라는 경험들을 한두 번은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 제목이 너무나 솔직하게 이 영화를 다 말해주는 듯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조선인이 있고요, 여성이 있고요, 젠더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노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층적인,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조선인의 어떤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상해에서 받았던 어떤 여성으로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오빠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던 동생의 이야기, 여동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젠더의 이야기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의 문제로 쟁의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어떤 제목이 이 영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원래 책 제목인가요? 아니면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목이었는데요. 뭐였나요? 네? 뭐였나요? 네. 좀 유명하긴 하지만 조선의 돼지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놀림 받으셨던 분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는 김찬정 작가님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책의 이제 후기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사실 여공들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분이 처음에 접하고 그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일본 전역을 이제 헤매고 다니면서 그 증언을 채집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은 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책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랑 동일한 제목의 영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조선의 대지라는 그 단어가 영화 속 정말 약간 정말 그 영화 속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뭐 용기리네 곱창집도 있었지만 그 오사카에서 그 오사카 그 제일 조선인 학교 관계자분을 제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유난히 오사카에서 더 많은 차별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사카에서 더 차별을 받았을까 생각하면은 사실은 오사카에 계시는 분들이 더 단결하고 더 뭉치고 이래서 더 많은 위협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상상이 좀 들었었습니다. 또 질문을 이어갈까요? 네, 저쪽 뒤에. 저는 자료하고 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선인 여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뒤에 자막 올라갈 때, 크레딧 올라갈 때 몇 가지 자료들을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의 그 자료인지 그리고 히부치 요이치 선생님이라든지 지원해주신 샘의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노래는 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 그 중에 나오는 이 노래 말이 어떤 특정한 방적 공장만의 노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두루두루 불렀던 것인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두루두루 불렀던 것이면 지원해주신 할머니도 좀 멜로디를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네, 일단 노래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노동요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너무나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시가 아니라 오사카부라는 개념의 오사카시도 있고 뭐 키시바다시도 있고 이즈미시도 있고 뭐 카이즈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곳이라서 엄청나게 방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요가 공장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그냥 자기들이 신세한탄을 했던 곡들을 그냥 불렀었던 노래가 많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오키나와 여공들이 불렀던 노동요를 조사했더니 뭐 악보가 10개가 넘고 가사도 너무나 다양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장마다 여러 군데가 있었고 불러지는 노래가 다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사가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았었던 것 같고요. 할머니들은 저희도 여쭤봤어요. 그 노래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딴 거 불렀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히부치 요이치 선생님. 네네. 자료는 사실 너무나 이제 조각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뭐 신문 기사도 있었고 이제 일본 여공들에 대한 증언들을 기록한 이제 책들도 있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제 거의 뭐 한 줄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언급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 표시할 수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그 히구치 요이치 선생님을 만나면서는 실제로 필드워크를 계속 몇 년 동안 진행했었던 분이었거든요. 오사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드워크 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자료들을 수록한 것들을 가지고 필드워크를 진행했었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제 그 히구치 요이치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해서 또 필드 투어를 또 따로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견한 데도 있었고요. 이제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곳들은 이제 저희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도 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료가 더 이제 발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내에도 사실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인 여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국내 연구자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막 증언 기록들을 채집하고 이러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연구 자료가 훨씬 방대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또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쪽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들은 저희가 찾을 수 없으니까 또 살아계신 분이 계실지 뭐 저희도 아무것도 뭐 장담하고 떠난 건 아니었어요. 오사카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엽서를 제작해 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뿌리고 다녔고, 뿌리는 과정에서 아무리 뿌려도 연락이 없다가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촬영을 뭐 몇 년을 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막바지 됐을 즈음 누군가의 연락이 닿아서 그분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장담을 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자, 이게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감사했던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또 만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일본에서 다른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관점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또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상관이 없는 분인데도 만나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고, 계속 네,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할머니들을 이제 막바지에 만나게 되면서 촬영을 막 몰아갔죠. 쉴 새 없이.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만든 작품이네요. 저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아슬하게 좀 아파왔었는데요. 바닷가에 앉아서 소녀 3명이 이렇게 곱창을 구워 먹는데 이렇게 바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다 너머에는 내 집 제주도도 있고 진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소녀 3명이서 그 곱창을 구워 먹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해지는 장면, 쓸쓸한 느낌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강하나 배우님이 굉장히 잘 이끌어줬, 물론 그 세 분의 배우 다 마찬가지고요. 그 배우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강하나 씨는 이제 귀향에 나온 배우였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때 출연한 배우여서 저희가 이제 낭독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일본에서 촬영할 때 강하나 씨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었거든요. 이렇게 4세였기 때문에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일본에 가서 찍어야 됐었고, 강하나 씨는 한예종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극단이 있어서 그 극단을 통해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극단이 이제 하나 씨 어머님이 하시는 극단이었고요. 강하나 씨가 오사카에 있더라고요. 휴학을 하고 오사카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당연히 잘 만나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저는 사실 그 제일 4세 분들이 낭독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좀 4세의 말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씨가 너무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박또박 잘해서 네,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그 호르몬을 구워 먹는 장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내장을 떼와서 이제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서 이제 굽기 시작했는데 스태프들 대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징그러워서 그런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3명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너무 잘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이제 오사카에서 되게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3명이 앉아서 네, 3분이 거의 다 잘 먹도록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말씀 들으니까 감독님 PD님 말씀 정말 신이 도운 작품이구나. 시작부터가 우연히 담벼락에서 시작해서 배우들까지 이렇게 뭐가 착착착 이렇게 좀 많은 도움과 이렇게 우연히 잘 만난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관객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저 약간 정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성별로나 식민지의 사람으로나 많은 차별에 부딪히면서 어렵게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이니만큼 약간 영화를 통해 너무 어떤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잘 느껴져서 더 좀 감동적이게 더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선 분이랑 약간 겹치는데 사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니 약간 증언이나 증인분들을 찾는데 또 그 역사를 찾아가는데에도 앞서 노래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는 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이야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에피소드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에 찍다 보니까 이제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즈미라는 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방을 어느 이제 일본분 대문 근처에다 이렇게 놨었어요. 이제 짐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왜 남의 집에다가 가방을 놓냐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스태프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만 이제 신분증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날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촬영이었는데 그리고 히구치 요이치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서 그 일본인 신고하신 분한테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희 대신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이제 일본에서는 촬영 허가를 사실 받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너무 이제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건 장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음 달에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허락을 맡으려면 뭐 4개월이 걸린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다음 주에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허락을 맡으면 뭐 6개월이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웃긴 얘기는 그 다음에 올해도 촬영을 갔는데 감독님이 제가 가방을 어느 집 앞에다 놨더니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을 누구 집이나 어디 근처에다 놓는 게 저희들한테는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절대 놓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고 히구치 요이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만 쓰시고 실제로 이제 노트북 가지고 다니시면서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이메일로 이제 하시는 분이라 연락을 하는데 쉽진 않았지만 연락을 했을 때 그분이 기다리셨다고 이 연락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만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상영할 때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분 안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되게 미안함, 저희가 이제 오셨을 때 서대문 형무소나 그 한국 역사하고 관련된 일본하고 관련된 곳들에 이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연세대 안에 있는 이제 그 역사하고 관련된 윤동주 그 시비 있는 곳이나 이런 곳들을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한국에 와서도 이제 영화 GV하러 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 투어를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분이 계속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안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이 영화를 지난주에 한 여고에서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고에서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학교가 일본 여고래요. 근데 그 여고에도 이 영화를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선생님 얘기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일본 학생들이.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여학생들이,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일본의 역사가 교과서에 있는 역사가 다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의 학교에도 영화가 상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학생들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또 어린 나이에 여공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도 또 삶을 또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고 가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자기 또래, 어떻게 보면 친구 또래의 애들의 얘기를 너무 다른 삶인데 그 삶을 살아낸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큰 영화를 만들고 나서의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시간상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원식 감독님이랑 아주 예전에 인연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부산 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감독님 옛날 단편 영화를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적이 있었죠. 감독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탈북자 이야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 베데스다 인자펜도 찍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이 어떤 궤적들에서 감독님의 성향이 어떤지가 이렇게 조금 읽혀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독님 다음 작품은 또 무엇으로 우리를 또 만나게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여공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일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라에 사는 분인데요. 자기 동네에 방적 공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이제 장례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명부 안에 조선인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자기 동네에 방적 공장이 있었고 조선 사람의 이름이 있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다가
왜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자기도 그거를 몰랐는지 이렇게 성장해가는 한 일본 사람을 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완성된 상태고요. 이제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진미 PD님도 사실은 영화 감독님이세요. 감독님도 하시고 또 사실 PD님으로서의 훌륭한 재능을 좀 발휘하고 계신데요. PD님도 좀 앞으로 다음 작품 또 어떻게? 네, 그 작품을 같이 또 프로듀싱 하느라 이제 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본 분이 그렇게 그 아까 말한 그 여공이 이제 10대 소녀가 죽었는데 그 10대 소녀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 명부, 그러니까 누가 죽은 이름을 자기만 본 건데 자기도 그 이름이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발견해 가면서 이분이 한국의 역사들, 그 조선인들이 일본 땅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그런 자리들을 막 찾으러 다녀요. 추적하는 거죠. 저희도 같이 추적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삶을 또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네, 그분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공을 하다 보니까 이분 저분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들을 또 만나서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극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극영화를 만들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계속 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일단은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또 이제 그래야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작품을 이렇게 열심히는 만들지만 또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틀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이 작품 끝나고 또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작품을 찍으러 다시 또 일본으로 8월 말에 네,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찍고 또 그곳에서 네, 어떤 얘기들을 또 발견해서 찾아갈지 또 기대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기대해 주시면. 네, 조선인 여공의 노래가 이렇게 좋았던 것만큼 다음 작품도 저희가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질문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다음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차 계셔서 되게 감사하고, 네,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질문과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부산, 네, 영화의 도시 부산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